안녕하세요. 그냥입니다. 자, 오늘은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좀 가져왔는데요. 바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여러분은 몇 층에 계세요? 지금 이제 78,0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대략 475조 원인데요. 이것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1% 정도 됩니다. 우선주를 포함하면은 23%, 24% 정도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나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4분의 1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삼성전자는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모두에게 상당히 큰 영향력을 주는데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지를 좀 아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 펀드 매니저들은 저도 잠깐 해보긴 했는데 딱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주식시장만큼만 잘하자. 그러니까 코스피가 20% 오르면 나도 20% 오르고 코스피가 10% 빠지면 나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패시브 투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시장이 얼마가 되든지 나는 꼭 돈을 벌고야 말겠어, 액티브하게 라고 하는 분들을 액티브 펀드 매니저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두 사람 모두 기준은 시장이다라는 거고요. 시장보다 더 잘했냐 못했냐를 두고 펀드 매니저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게 코스피라고 한다면은 4분의 1인 이만큼이 삼성전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4분의 1 정도가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번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삼성전자 비중을 얼만큼 가져가고 싶으세요? 4분의 1 들고 가실래요? 아니면 이것보다 적게 가져가실래요? 아니면 이것보다 많이 가져가실래요? 1번, 2번, 3번. 이 중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답은 1번입니다.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들은 기본적으로 나 주식 좀 하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20%나 삼성전자에 돈이 묶여 있는 것보다는 10%에서 15%만 하고 요 나머지를 가지고 요즘에 좀 주식 좀 잘 되는 것들 있잖아. 삼양식품을 살까? 아니면 아모레퍼시픽? 아니면은 뭐 HD 현대일렉? 이런 애들을 사가지고 시장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내야지 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대체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언더웨이트, 그러니까 비중을 적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냐라고 보면 삼성전자의 주식은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때는 삼성전자가 안 오를 때가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오르기 시작해서 뭐야 얘 계속 오를 것 같은데 라는 시점이다라는 거고요. 이런 시점이 오면 펀드 매니저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그동안 내가 투자해놨던 거 놀러 갔었는데 안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 얘네들을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얘네들을 팔고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그런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를 때는 삼성전자 주주를 제외한 많은 투자자들이 그냥 날벼락을 맞습니다. 이거 뭐야?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가 오르느냐 빠지느냐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동안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삼성전자의 주식은요,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대략 1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은행 금리보다는 나은 것 같고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것보다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오른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이죠. SK 하이닉스는 최근 1년 동안 무려 95% 상승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삼성전자 사장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린 뭐 하고 있냐? 지금 하이닉스 저러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AI 시대에 필요한 반도체를 삼성전자는 아직 못 만들고 있고 하이닉스는 만들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보면은 AI가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라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칩을 잘 만들어야 돼요. 엔비디아 칩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야, TSMC야, 네가 가서 좀 포어스인지 뭔지 네가 알아서 해가지고 좀 잘 만들어 와라. 그러니까 TSMC가 칩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가 이런 반도체가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 반도체 이름이 바로 HBM이고요. 이 HBM을 누가 잘 만드나 봤더니 SK 하이닉스다 라는 거죠. 사실 보면은 HBM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고 무엇이냐라고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과거랑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정보를 저장해놓고 계산했다가 저장해놨다가 다시 가져와가지고 계산했다가 이런 과정들을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됐었는데 AI 시대가 돼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계산했다가 또 갔다가 다시 왔다가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 왔다 갔다 하는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로가 1차선이었을 때는 너무 병목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HBM이라는 반도체를 통해서 이 데이터들을 8층으로 8차선 도로로 쫙 바꿔버린 그런 형태가 됐었다라는 거죠. 자, 주가라는 것은요, 결국은 멀티플 곱하기 이익이다라는 것을 우리 슈퍼패스를 하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슈퍼패스를 지금 7월 달에 또 강의를 개설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신청을 꼭 해주시는데 여기서 이 멀티플이라는 개념이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똑같은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이 AI 시대에 필요한 거니? 에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그 이익의 가치를 폄하하고요. 이거는 너무나도 AI 시대에 필요한 거지 라고 한다면 멀티플, 이거 더 좋은 이익이지, 더 가치를 높게 평가해 줄게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HBM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 하이닉스의 멀티플은 높은데 삼성전자는 이걸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이걸 왜 안 한 걸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월간 하신이나 이런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삼성전자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필요 없을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만했다고 합니다. 이거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경부고속도로를 깔 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 지금 차가 몇 대 있지도 않은데 이걸 우리가 4차선으로 할 필요가 있냐?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야, 1차선만으로 해. 고속도로도 무슨 고속도로 1차선만 해. 라고 했다면 지금 얼마나 큰 논란이 있을까요? 지금은 뭐 4차선, 8차선 해도 막 차가 막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나중엔 필요할 것 같긴데 지금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안 해. 이랬던 것이 사실은 패착이 되면서 낮은 멀티플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떤 멀티플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삼성전자는 PBR 기준으로 1배에서 2배 정도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항상 이런 사이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디냐? 그러면 딱 1.5배에 있습니다. 딱 그러니까 과거에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어떻게 돼 있냐라고 보면요. 하이닉스는 딱 이 정도인데요. 과거에는 삼성전자보다 더 쌌어요. 그래서 얘가 0.8배에서 1.8배 수준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어서 야, 하이닉스는 HBM을 만들어서 AI 시대에 꼭 필요한 반도체를 만드니까 멀티플을 더 줘도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2.5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과거하고 큰 차이가 없이 움직이는 반면에 하이닉스는 2.5배나 되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똑같은 이익이라도 평가가 달라져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궁금한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중요한지 알겠고요. 왜 그동안 주가가 안 올랐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멀티플 왜 못 받는지도 알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AI 아이폰 때문에 약간 좀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나와서 이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애플에서 WWDC 행사가 있었고 그 행사 때문에 애플의 생태계가 앞으로도 계속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했고 그 생각 덕분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죠. 주주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플이 어떻게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과거에 있잖아요. 애플이 나와서 애플이라는 공룡이 나와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공룡들 있죠. 노키아, 모토로라, 그리고 MP3 만드는 애들, PDP 만드는 애들, 내비게이션 만드는 애들 다 어떻게 시켰죠?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아이폰 안으로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AI 시대에는요. 애플에 대한 고민이 뭐였냐면은 혹시 또 그 당시 애플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애플을 잡아먹어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WWDC에서 AI 아이폰을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낮네. 애플의 생태계가 앞으로 계속 유지되겠네 라는 생각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AI 아이폰이 이제는 사람들이 모두 다 쓸 수 있는 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기존의 아이폰 15 프로는 가능한 건데 아이폰 15는 사용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이 둘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대공학 에러님이 분석을 해주신 영상을 보니까 여기서 차이가 딱 하나가 나는데 D램이 2기가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자, D램이 차이가 난다는 거야. HBM이 아니고 D램도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고 이런 거 보니까 AI가 돌아가기 위해서 D램도 필요하구나. 물론 HBM이 진짜 많이 필요하지. 하지만 D램도 필요하긴 하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프로부터 가능한 거지 D램 수요가 늘어나고 D램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AI 아이폰이 잘 되면 잘 될수록 D램을 만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는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D램이라는 것은 멀티플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이 삼성전자의 멀티플이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삼성전자도 저 HBM 해냈습니다. 선생님, 저 엔비디아, 저 제스랑 이거 만들었어요. 드디어! 라고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지금 장중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멀티플이 올라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익이 예를 들어서 5% 오른다면은 주가도 한 5% 오르는 정도의 움직임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그런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최근에 공매도가 금지돼 있잖아요. 공매도가 금지돼 있다 보니까 개별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나 지금 주식이 100이 있는데 한 50 정도는 공매도를 해가지고 해지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라는 헤지펀드들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공매도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 수요들은 대부분 지수, 코스피를 숏해서 코스피가 빠지면 이익을 버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해지를 하는데요. 이 지수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보면 삼성전자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공매도 금지가 풀린다라고 하면은 이 풀리기 전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 지수에 대해서 공매도를 했던 사람들이 이걸 지수 선물을 풀고 많이 오른 종목들을 공매도를 하려는 시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 금지가 풀리는 시점에서는 또 삼성전자한테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삼성전자 주식은요, 기관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이런 로직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동안 주가가 너무 안 좋았는데 그 이유는 HBM이라는 걸 못해서 멀티플이 못 올라서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공매도 금지가 만약에 풀리게 되면은 삼성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정말 많이 올라서 이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거다 라는 게 1번이고요. 많이 오른다. 그래서 멀티플도 결국 올라갈 거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1번. 2번은 그냥 이익만 올라서 한 5% 정도 오르고 말 것 같아. 이 사람들은 그냥 계속 투자해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 2번. 3번은 결국 HBM 못해서 AI 시대에 삼성전자가 정말 힘들어져서 삼성전자 힘들어져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경제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은 3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밑에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슈퍼패스에서 강의를 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근영이었습니다.